그렇죠. 옛날 건물들은 아파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독주택도 많고, 단독주택이 제일 많다 보면. 옛날 도쿄타워 이런 게 있는 거야. 거기에서 내다보면은 고층 빌딩도 많고 굉장히 도일 같은 마츠노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새로 도쿄타워보다 더 크게 길쭉하게 올라간 전망대가 있어요. 아주 높은 그 전망대에 가보면은, 내려다보면은 그 넓은 땅이 전부 단독주택밖에 안 보여. 정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쪽 쫙, 물론 이쪽으로 보면은 좀 고층 빌딩도 있고 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볼 게 없어. 단독주택이 이쪽에.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보통 2층 내지 3층. 그 뭐 보면 일본은 3층이라 해도 위에 다락방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1층이 좀 좋고 3층은 다락방 같이. 요런 단독주택들이 다다다다닥.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그거 전부 다다미 방이에요. 대부분 다. 그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조 건물에 다다미 방이니까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에 추울 때는 보온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목조 건물이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찌그러지고 부서지죠. 피해 규모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인원이 한 32만 명이라고 그래요. 희생자가, 사망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경제적인 손실은 한 30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면은 그 해안을 막 다 쓸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폭파돼버리고, 쓰나미가 오면서,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집들이 그냥 다 찌그러지면서 그냥 자동차 다 떠내려가고 배 막 다 떠내려가고. 그게 지금 난카이 트래프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저지대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위쪽 홋카이도나 이쪽 우리 동해 쪽에는 고산지대예요, 대부분 다. 3,000m 막 되는 기타 알프스라고, 미남이 알프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경사들이라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는 도쿄 그쪽에 태평양 쪽으로, 연안 쪽으로 조금 평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난카이 트래프트 이쪽도 보면은 태평양 쪽에, 그쪽에 저지대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평지들이 많지. 동해 쪽으로 가면 여전히 그 산이 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난카이 트래프트에서 여기 사고 나버리면은 일본인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돈 꽤나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많이들 떠날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뭐 홋카이도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캐나다는 이민도 가 있을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돈 없고 터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옮길 수 있나? 그럼 그대로 사는 거죠. 후지산이 이제 지금 엄청나게 기한이 지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한 150년 가까이 주기가 됐다면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럼 계속 이제 더 압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날수록. 그 이번에 터지면은 참 상당히 대단할 거다. 제가 말이죠.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도쿄도 350개 채울 정도의 재가 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화산재가. 그게 도쿄에 전체가 부러졌다 치자. 3cm만 돼도 지하철이고 뭐고 못 다닐 뿐만 아니라 전기가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쿄 시내 기능, 삶의 터전 자체가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3층, 5층, 10층만 돼도 매일 그걸 할 수도 없고, 물은 어떻게 하며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2,500만 정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현재로서는 한 500만 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 2천만 명 정도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치우는데 시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도시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제일 도시 도쿄가 그렇게 마비돼 버리면은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 정치가들은 대부분 집이 도쿄잖아요. 절대 안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도권이 그렇게 마비가 되면은 일본은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다들 보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방법이 없잖아요. 온다 그러는데, 오는 건 확실하다 그러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하는 우리도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바뀌면서 곳곳에서 특집이라든가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뭐라고 언급하기도 참 그래요.